최근 유럽연합에서 새로운 규제 하나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지금 전 세계 공급망에 그야말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가 않은데 오늘 이 문제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저 멀리 유럽 브뤼셀에서 통과된 법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수천 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진짜 현실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우리가 줄여서 CSDD라고 부르는 법안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기업은 우리 회사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원자재를 대주는 저 먼 나라의 농장, 부품을 만드는 작은 협력 업체까지 이 공급망 전체에서 일어나는 인권,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책임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거죠. 자, 그럼 이 유럽의 새로운 게임의 룰 CSDDD가 대체 뭐고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법안은 이미 올해 7월에 발효가 됐고요. 당장 2027년, 그러니까 이제 3년도 채 안 남은 시점부터 가장 큰 기업들은 이 의무를 직접적으로 지게 됩니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다는 뜻이죠. 아니 근데 유럽에서 만든 법이 왜 유독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이렇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00.5%. 이게 2022년 우리나라 경제의 무역 의존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한 30%대인 걸 생각하면 정말 압도적인 수치죠. 다시 말해서 전 세계 무역 규칙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 경제 전체가 그야말로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오는 우리 기업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무려 1만 8천 개가 넘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아니에요. 이 중에서 1만 6천 개 이상이 바로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많은 협력사들이 사실상 이 CSDD라는 태풍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서게 된 셈이죠. 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기업들은 과연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보시게 될 현실은 아마 생각보다 더 심각할 겁니다. 이 데이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올해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EU의 물건을 파는 우리 기업 10곳 중에 6곳 이상이 이 CSDDD가 자기한테 해당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집이 불타고 있다고 비상벨이 막 울리고 있는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아예 듣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전문가들의 경고는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국회의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그리고 기준을 못 맞추는 협력사들은 결국 공급망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다. 이건 그냥 경고가 아니죠. 사실상 준비 안 되면 퇴출이라는 아주 냉정한 최후 통첩입니다. 더 심각한 건요. 이런 준비 부족이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CSDDD에 대한 대응 수준 점수가 계속해서 평균 이하에 머물러 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는 사실상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준비 부족이 결국 가리키는 끝은 하나입니다. 바로 계약 파기.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끝난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미 2년 전 조사에서부터 수출 기업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점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막연했던 불안감이 정말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좀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차세대 해결책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기술에 있습니다.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차이는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전통적 감사는요, 뭐랄까, 1년에 한두 번 찾아가서 하는 숙제 검사 같은 거예요. 당연히 그날만 잘 넘기면 되니까 숨겨진 문제를 찾기가 어렵죠. 하지만 CSDDD가 진짜 요구하는 건 바로 이 오른쪽, 지속적 실사입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을 미리 찾아내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워커 보이스, 그러니까 근로자의 목소리를 기술로 듣는 겁니다. 아디다스 사례를 보면 이해가 빠른데요. 전 세계 핵심 협력사 100%의 앱을 도입해서 4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익명으로 고충을 알릴 수 있게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감사관이 공장에 오는 거랑 매일 수십만 개의 눈과 귀가 현장을 지키고 있는 거. 어느 쪽이 훨씬 더 강력한 시스템일까요? 답은 명확하죠. 인공지능, AI도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BM은 AI를 활용해서 곧 회사를 그만둘 것 같은 직원을 미리 예측하고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먼저 다가가서 면담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공급망 전체로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부당해고나 차별 같은 인권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도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넘으려면 국가적인 지원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다행히 그 해법의 실마리를 담은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우리 기업들이 가야 할 길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파도를 우리 기업들이 무사히 넘을 수 있도록 정부가 뭘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제안은 아주 명쾌합니다. 첫째, CSDD 관련 모든 정보를 총괄하고 방향을 잡아줄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 둘째, 비싼 해외 인증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국내 인증기관을 키워서 기업들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 셋째, 대기업이랑 협력사들이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당장 뭘 해야 하는지 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산업별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안들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 CSDD라는 건 그저 우리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까다로운 유럽의 무역 장벽일까요? 아니면 이제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기본값이 되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 즉 뉴 노멀의 시작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